오늘 우리는 미술사를 공부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한 명의 미술사학자를 배우려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강의의 목표는 이미지를 보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비 바르부르크 이후 이미지는 더 이상 단순한 그림이 아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아주 이상한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왜 어떤 몸짓은 2000년 동안 사라지지 않는가? 왜 고대 그리스 조각의 몸짓은 르네상스 회화 속에서도 살아있고 왜 바로크 미술에서도 반복되며 왜 오늘날 영화와 광고 속에서도 다시 나타나는가? 만약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술뿐 아니라 문화와 기억 그리고 인간 문명이 시간을 견디는 방식까지 이해하게 됩니다. 1. 바르부르크 이전의 미술사 19세기 미술사의 중심 질문은 비교적 명확했습니다. 누가 그렸는가? 언제 그렸는가? 어떤 양식인가? 어떤 시대를 대표하는가? 예를 들어 르네상스를 연구한다면 레오나르도, 미켈란젤로, 라파엘로를 연구했습니다. 바로크를 연구한다면 카라바조, 루벤스, 벨라스케스를 연구했습니다. 즉 미술사는 작가, 작품, 양식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바르부르크는 갑자기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왜 특정한 이미지들은 시대를 넘어 살아남는가? 여기서 미술사는 작품의 역사에서 이미지의 역사로 이동합니다. 2. 그는 작품이 아니라 생애를 연구했다. 우리는 사람에게만 생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어나고 살고 죽습니다. 그런데 바르부르크는 이미지에도 생애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태어난 한 몸짓이 르네상스로 이동하고 종교적 의미를 얻고 다시 근대로 이동하여 전혀 다른 정치적 의미를 갖게 됩니다. 즉 이미지는 죽지 않습니다. 변신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미지의 생애입니다. 3. NaClEbn 고대 사후생 독일어로 NaClEbn 더 ANTIK 직역하면 고대의 사후생 혹은 고대의 생존입니다. 이 개념은 바르부르크 철학의 중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대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르부르크는 말합니다. 고대는 끝난 적이 없습니다. 다만 형태를 바꾸며 계속 살아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대 여신의 옷자락이 르네상스의 성모 마리아에게 나타나고 그 몸짓이 다시 근대 회화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얻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형태는 남지만 의미는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NaClEbn입니다. 4. 왜 이것이 혁명인가? 이전의 미술사는 한 시대를 그 시대 안에서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르부르크는 한 이미지를 수천 년의 시간 속에서 봅니다. 즉 르네상스는 르네상스만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고대를 기억해야 하고 중세를 거쳐야 하며 근대에서 다시 읽혀야 합니다. 시간은 직선이 아니라 겹쳐진 층이 됩니다. 5. 이미지는 재현이 아니라 기억이다. 우리는 흔히 그림은 무엇을 그렸는가를 묻습니다. 하지만 바르부르크는 무엇을 그렸는가 보다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가를 묻습니다. 한 장의 그림은 한 명의 화가가 만든 결과만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수백 년, 때로는 수천 년 동안 축적된 몸짓, 상징, 감정, 신화, 종교, 문화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는 기억의 저장소입니다. 6. PATHOSFORMEL 감정은 형태가 된다. 바르부르크의 또 다른 핵심 개념은 PATHOSFORMEL입니다. 보통 파토스 공식 혹은 감정 공식이라고 번역됩니다. 그는 질문합니다. 왜 고통을 표현하는 몸짓은 시대를 넘어 비슷할까요? 왜 승리의 자세, 애도의 자세, 분노의 자세는 문화마다 조금씩 다르면서도 놀라울 정도로 반복될까요? 그의 답은 감정은 단순히 개인 안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문화가 특정한 형식을 통해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즉, 몸짓은 감정의 언어가 아니라 감정의 기억입니다. 7. 바르부르크가 남긴 가장 큰 전환. 이제 우리는 그의 핵심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술은 아름다움을 만드는 기술이 아닙니다. 예술은 문명이 자신을 기억하는 방식입니다. 이미지는 단순한 시각 자료가 아닙니다. 문명이 시간을 견디기 위해 만든 기억의 매체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아비 바르부르크의 가장 어려운 두 개념을 다룹니다. NaClBn 그리고 PaTHOSFORM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미술사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이 두 개념은 시간, 기억, 문화, 인간 존재를 다시 정의하는 개념입니다. 제1부 NaClBn 고대 사후생 독일어 NaCH 이후 레번 3 즉 죽은 뒤에도 계속 살아감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고대는 언제 끝났습니까? 476년? 1453년? 르네상스? 바르부르크는 말합니다. 고대는 끝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지가 살아남기 때문입니다. 제2부 살아남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건물은 무너집니다. 조각은 깨집니다. 문명은 사라집니다. 그런데 왜 특정한 몸짓은 남습니까? 예를 들어 달리는 인물, 휘날리는 옷, 슬퍼하는 여성, 승리자의 팔. 왜 이것들은 계속 되풀이될까요? 바르부르크는 말합니다. 살아남는 것은 돌이 아닙니다. 형식폼입니다. 제3부 형태는 남고 의미는 변한다. 고대의 니케나이키 여신, 승리, 르네상스, 천사, 바로크, 성인, 현대, 자유의 상징, 몸짓은 같습니다. 그러나 의미는 계속 변합니다. 이것이 NaClBn입니다. 제4부 기억은 복사가 아니다. 여기서 바르부르크는 기억을 새롭게 정의합니다. 우리는 기억을 사진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화는 기억을 복사하지 않습니다. 변형합니다. 기억은 항상 새로운 시대에서 다시 태어납니다. 즉, 문화기억은 창조입니다. 제5부 이제 PaTHOSFORM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감정 공식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나 공식 포뮬러 이라는 번역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페이사스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격정, 충격, 고통, 황홀, 공포, 인간을 흔드는 근원적 에너지입니다. 제6부 왜 감정은 반복되는가? 생각해 봅시다. 고통을 표현하는 몸짓은 왜 수천 년 동안 비슷할까요? 손을 들어 올립니다. 몸을 뒤로 젖힙니다. 얼굴은 위로 향합니다. 이것은 우연입니까? 바르부르크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문화는 감정을 몸짓으로 기억합니다. 몸은 기억의 매체입니다. 제7부 이것은 심리학인가? 여기서 많은 오해가 생깁니다. 보링거는 심리학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바르부르크는 조금 다릅니다. 그는 개인의 감정을 말하지 않습니다. 문화가 감정을 어떻게 보존하는지를 말합니다. 즉, 집단기억입니다. 제8부 여기서 니체가 등장한다. 프리드리 니체는 아폴론과 디오니소스를 말합니다. 질서, 아폴론, 광기, 디오니소스, 바르부르크도 같은 긴장을 발견합니다. 르네상스는 단순히 고대를 복원한 것이 아닙니다. 고대의 격정을 기독교 문화 속에서 다시 길들인 것입니다. 즉, 문화는 격정을 없애지 않습니다. 형식을 바꿉니다. 제9부 여기서 문화기억이 시작된다. 오늘날 얀 아스만은 문화기억을 연구합니다.
그러나 바르부르크는 이미 비슷한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회는 무엇을 기억하는가? 사건이 아닙니다. 몸짓입니다. 이미지입니다. 상징입니다. 제10부 가장 중요한 질문. 여기서 우리는 철학으로 들어갑니다. 인간은 왜 계속 같은 이미지를 만들까요? 정말 같은 이미지를 만드는 것일까요? 아니면 같은 기억을 다른 형식으로 다시 사는 것일까요? 바르부르크는 후자에 가깝습니다. 제11부 바르부르크의 시간. 그에게 시간은 흐르지 않습니다. 쌓입니다. 고대, 르네상스, 현대, AI 시대 모두 한 이미지 안에 겹쳐집니다. 따라서 이미지는 시간이 화석이 아닙니다. 시간이 압축입니다. 제12부 현대 철학과의 대화. 여기서는 직접 영향 관계가 아니라 해석적 연결입니다. 한스 게오르크 가다머. 전통은 현재 속에서 계속 해석됩니다. 미셸 푸코. 이미지는 권력과 담론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얻습니다. 질 들레즈. 반복은 같은 것이 복제가 아니라 차이를 만듭니다. 이 세 철학자와 비교하면 바르부르크 NACHLEB에는 같은 이미지의 반복이 아니라 반복 속에서의 변형과 재미화라는 문제로 읽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오늘 강의를 마치며 하나의 질문만 남기겠습니다. 이미지는 과거를 기억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과거가 이미지를 통해 현재를 다시 만들어내는 것입니까? 바르부르크는 이 둘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이미지는 과거를 단순히 보존하는 유물이 아니라 과거가 현재 안에서 다시 살아 움직이는 장소입니다. 우리는 아비 바르부르크의 가장 난해한 작업으로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에모신의 아틀라스를 사진을 모아놓은 책 정도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 작업의 핵심을 놓치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문에모신의 아틀라스는 완성된 책도 아니었습니다. 바르부르크는 1929년 사망할 때까지 계속 판패너를 수정했고 현재 우리가 보는 것은 그가 남긴 프로젝트를 복원한 결과입니다. 바르부르크는 묻습니다. 언어 없이 사유가 가능한가? 오늘 강의는 이 질문 하나만 연구합니다. 제1부. 왜 책을 쓰지 않았는가? 우리는 철학을 항상 문장으로 생각합니다. 플라톤은 대화를 씁니다. 칸트는 논증을 씁니다. 헤겔은 개념을 전개합니다. 그런데 바르부르크는 갑자기 사진을 배열합니다. 왜? 그는 문장이 이미지를 설명하는 순간 이미지가 가진 다층적 의미가 축소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남긴 메모와 편지에서도 이미지를 고정된 정의로 환원하기보다 관계 속에서 읽어야 한다는 태도가 반복됩니다. 제2부. 문에모신에는 책이 아니다. 엄밀히 말하면 책이 아닙니다. 논문도 아닙니다. 백과사전도 아닙니다. 수십 개의 검은 천 위에 수백 장의 사진이 배치됩니다. 그 사진들은 고대 조각, 르네상스 회화, 중세 삽화, 천문도, 점성술 이미지, 신문 사진, 우표, 지도, 축제 장면 등 매우 다양한 시각 자료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설명은 거의 없습니다. 왜? 바르부르크는 의미는 설명에서가 아니라 관계에서 생긴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제3부. 검은 배경의 의미. 많은 사람들이 이 검은 판을 단순한 배경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검은색은 모든 역사적 맥락을 잠시 제거합니다. 그러면 이미지는 새로운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즉, 배경이 사라질수록 관계가 보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큐레이션이나 전시 디자인에서도 중요한 통찰이지만 바르부르크가 이를 체계적으로 이론화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의 작업은 후대 전시 이론에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제4부 이미지는 왜 서로 옆에 놓이는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등장합니다. 한 장의 이미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장의 이미지는 대화합니다. 세 장의 이미지는 사유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고대의 여신, 르네상스의 성모, 현대 광고. 세 이미지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같은 몸짓을 공유합니다. 이때 관람자는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 몸짓은 계속 살아남았을까? 바르부르크는 정답을 주지 않습니다. 질문을 배치합니다. 제5부 관계가 의미를 만든다. 전통적인 미술사는 작품 하나를 분석합니다. 바르부르크는 관계를 분석합니다. A. 혼자 의미 없음. AB. 의미 생성. ABC. 역사 형성. 즉 의미는 사물 안이 아니라 사물 사이에서 생깁니다. 이 점 때문에 후대 연구자들은 바르부르크를 구조주의나 네트워크적 사고와 연결하기도 합니다. 다만 그가 구조주의의 창시자였다고 말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6부 MNEM-OSYN은 누구인가? 그리스 신화에서 무네모신의 MNEM-OSYN은 기억의 여신입니다. 그녀는 뮤즈들의 어머니입니다. 이 상징은 우연이 아닙니다. 바르부르크는 예술은 기억에서 태어난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기억이 예술의 어머니입니다. 제7부 아틀라스란 무엇인가? 아틀라스는 지도가 아닙니다. 세계를 배열하는 방법입니다. 바르부르크에게 이미지 아틀라스란 문명을 배열하는 방법입니다. 즉, 그는 역사를 쓰지 않습니다. 역사를 배열합니다. 제8부 이것은 데이터베이스인가? 현대학자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무네모시네는 최초의 시각적 데이터베이스다. 일정 부분 맞습니다. 그러나 데이터베이스는 정보를 저장합니다. 바르부르크는 정보보다 사유를 배치합니다. 그 차이는 매우 큽니다. 제9부 하이퍼텍스트보다 먼저 인터넷에서는 링크를 누릅니다. 어에서 B로, B에서 C로. 바르부르크도 비슷합니다. 하나의 이미지가 다른 이미지를 부릅니다. 그러나 그는 선형적으로 읽지 않습니다. 네트워크처럼 읽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연구자들은 무네모신의 아틀라스를 디지털 시대의 비선형 지식 구조와 비교합니다. 이는 현대적 해석이지 바르부르크 자신의 표현은 아닙니다. 제10부 가장 어려운 철학. 이제 질문이 바뀝니다. 이미지가 생각하는가? 물론 그림 자체에 의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지들의 관계는 사유를 촉발합니다. 따라서 생각하는 것은 이미지가 아니라 이미지 사이 긴장입니다. 이 점에서 바르부르크는 이미지 자체보다 이미지들의 관계를 중요하게 봅니다. 제11부 현대 철학과의 연결. 여기서는 영향 관계보다 개념적 공명을 살펴봅니다. 발터 베냐민의 변증법적 이미지는 서로 다른 시대의 이미지가 현재 속에서 충돌하며 새로운 의미를 만든다는 점에서 바르부르크와 비교됩니다. 미셸 푸코는 지식이 관계와 배열 속에서 형성된다고 보았습니다. 바르부르크도 이미지의 배열을 통해 새로운 해석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질 들레즈는 차이와 반복을 통해 생성되는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바르부르크 역시 반복을 동일성의 복제가 아니라
변형의 과정으로 읽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제12부 AI 시대 문해모시네. 오늘날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억 장의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그러나 질문은 여전히 같습니다. 이미지를 많이 만드는 것이 문화를 만드는 것일까요? 바르부르크라면 아마 아니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문화를 만드는 것은 이미지의 수가 아니라 이미지들 사이 관계와 기억의 지속성입니다.